요거 전부 다 같은 말들이야. 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 시자 써.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장이라는 뜻이야. 이게 다 고문의 반대말이야. 고문을 지금 말로 하면 또 산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문이라고 할 때 산자는 산문을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죠. 이 산문의 반대가 운문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가만히 보면은 뭐가 달라? 앞자가 다르죠, 그죠? 뻔한 얘기 하니까 참 웃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재밌게 보면 좋아. 요 운자는 우리가 보통 운율 할 때 그 운이잖아. 아분, 이건 아분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운율하고 또 아분하고 좀 다르죠. 그 운을 맞춰가지고 쓴다는 얘기고, 요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운을 흐트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문이 운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일정하게 아분을 하지 않고 좀 넓게 흐트렸다는 거, 그런 뜻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산문하면 그냥 운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운이 없으면 그 문체가 안 돼. 근데 그것이 좀 넓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넓게 있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문이라는 거가 그때 왜 그러면 요때 그 당시의 문장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과거문을 썼던 거가 바로 시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시문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문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 고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시문은 이때 좀 과거제도에서 쓰는 것이고 옛날 거는 고문이란 말이에요. 고문하고 산문하고 또 같은 말이야. 고문, 산문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참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알으면은 이게 쫙 풀려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문만 모를 때는, 근데 살문만 아는 사람은 둘이 싸워. 이 병은 변자도 되고 병자도 되는데 병자 하면 나란히 병자야. 그러니까 46 이렇게 해가지고 나란히 간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46문은 4자 6자 그렇게 맞추는 거가 아마 읽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보면은 뭐 되게 그래. 어조사 이거 빼고 어쩌고 그러면 되게 46문이. 그래서 이게 문장이 산문하면 이렇게 설명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분을 시켜서 사료문에다 갖다 붙이면은 많은 걸 생략하지, 그지? 따라서 이 송과정 서모를 읽을 때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 말은 함축적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그 논리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위에서 꼭 다 옳은 거야 아니라 어그러진 것이 없잖아, 있다고 그랬었으니까 좀 어그러진 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야.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들인데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 나도 그전에 몰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나타나고. 사안 소선 첩도입니다. 독자도 이렇게 보면은 참. 자, 이거 보면은 요게 나무묘으로 썼잖아, 그치? 원문에 보면 척독할 때, 그치? 이거 나무목이지 누가 이걸로 쓴 건데. 근데 지금 요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요거는 나무목 편이고 이건 조각 편이잖아요, 그치? 근데 요것을 요렇게 이제 나무목으로 쓰면은 요거는 목독이라는 뜻이야, 그치? 목간. 그럼 요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목간도 될 수 있고 주간도 될 수 있는 거지.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척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되게 그 독이 개념이 보통 1척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 길이가 1척이야. 그래서 척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참 하나하나 알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으니까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 치수로 되게 그 일척하고 그러면은 뭐 23cm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23cm 내지 그러니까 보통 23cm 내지 25cm 정도. 그게 일척이야. 그러니까 그 제도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종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전에 썼던 척독의 로 종이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자, 쉽게 말하면은 나도 옛날에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이유를 몰랐었어. 그게 중요하더라. 지금 요게 그 은작산에서 그 지난해 봤었었지? 은작산에서 들어갔는데 요 길이가 1천이야 이게. 요게 똑같아 이게. 그러는데 하나의 일간이지, 그죠? 간독 일간이 이렇게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거하고 종이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요거는 요거만 돼 있으니까 요 좁은 공간에 이렇게 계속 쓰기가 뭐하니까 옆으로 쭉 비치고 막 이렇게 간독에 글씨 나오는 거가 바로 그런 것이야. 그러는데 요거가 그 동진 초에 이제 그 간독을 폐지해요. 이 간독을 폐지하고 나면서 그걸 폐지한 게 저 환현이야. 환현이 황제 이름이야. 환현인데 그 사람이 간독을 폐지하고 간독은 이전 의전 행사하면서 그 간독을 폐지하고 그때부터 종이를 쓰기 시작해. 동진 초에. 근데 우리가 말하기로 그 한나라 때 그 누구지? 저 종이 만든 사람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다는데 그때 종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종이는 그 전서부터 있었고 춘추전국 시대 다 나오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좀 개발을 한 거였지. 개발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그 종이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 사용하지 못하냐면은 그때 금보다도 더 비싸. 그러니까 실용화가 안 돼. 그 실용화가 된 것이 바로 동진 때서부터 아까 그 간독이 폐지가 되면서부터. 그러면 요 간독이라고 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썼었는데 종이를 만들더라도 이 제도를 계속 썼으니까 원래 크기 요 밑에 요 기류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길이가. 근데 이것을 갖다가 붙인 거지 간독을. 붙여서 더 넓게 한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구와 서사법이 달라지겠지. 그때 그걸 정리한 사람이 왕해지라 하는 거야. 이거 참 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법이 나오고 결구가 나오고 이런 거가 나오겠지. 이거 할 때는 그게 한 줄로 할 때는 그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몇 개 다 붙였다, 10개가 붙였다든가 뭐 수량이 있을 거예요, 옆으로. 대개 요거에서 요 길이에 이만큼 가는 거가 전지가 되겠지. 이게 반지.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급한 것만 알잖아요. 그렇게 알다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알라고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해버려요. 지금 요거하고 이게 원촌이야. 이거 앞도 한첩 왕은 이게 거의 비슷하지 이게. 조금 좀 하고. 그러니까 요게 반전이야. 그 당시. 우리 개념이 이거는 저 후대 개념이. 요게. 요 길이가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가 요 당시 그 우진 때 요 당시는 그 황제가 제일 높겠지, 그지? 근데 그 황제의 뭐라 그럴까 그 책상
보통 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괴, 반석 뭐 하는 거, 괴. 그게 한 60cm 정도 됐어. 그리고 당나라 때 와가지고서나 그게 120 정도, 140 이 정도 됐었지. 우진 때는 그만했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정도였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걸 쓰지는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썼겠어? 사초를 이렇게 기록하다 들고 이렇게 나눠 기록. 그 쓸데없는 영화 같아.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를 이게 괜히 폼 잡느라고 엎드려 쓰면 이게 안 보이잖아, 얼굴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냥 그 쓸데없는 거 봐서 그래. 누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루 종일 써? 안 되지. 엎드려서 쓰고 그러니까 그럼 저런 걸로 쓰려고 그랬을 때 붓이 얼마나겠어? 그렇지. 거의 요만했어. 거의 요만했어. 그리고 이 모필 나오고 저 하나가 당나라 초에 이렇게 나와. 그 양털 나오고. 그전에는 전부 다니까 쪽제비 막 이런 거. 따라서 이 붓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었을 때 이 붓을 가지고 쓸 때 당구법도 될 수 있고 그러겠지, 그렇지? 연필 잡듯이 쓰면 당구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쌍구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현환할 때 그 안이 저 손목인데 손목이야. 내가 여러 가지로 규정해 보니까 손목이라고. 그럼 손목을 든다. 옛날에 붙여서 썼겠지, 이렇게 썼겠지. 그래서 이거 손목을 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팔을 이렇게 드는 거를 이게 현안법이라고 그러지, 그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현주법이야. 팔꿈치를 드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용어에서 그 중요한 거가 처음에 한번 이렇게 그 고급 용어가 정해지면은 그것이 그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죠? 원조처럼. 따라서 그때 현안법은 놀라운 법이니까 현안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현주법에도 불구하고 현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밀히 그걸 현주법, 현안법을 구분할 써줘야지. 그래서 하소기가 뭐 회환법이라고 이렇게 한 거가 실은 그게 현주법이야, 현안법. 그 회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등어리 한두 자가 쓰면 땀이 뻘뻘 난다고 하고서 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거. 그 사람 사천 가가지고 원숭이 늘보 원숭이 그걸 보고서 발견했다는 거야. 그 늘보 원숭이를 천천히 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무튼 그걸 보고 아무튼 뭐저 개발한 놈 보면 다 미친 놈 아니면 개발을 못해.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런 것만 설명만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거가 많이 풀리게 돼. 그래서 이렇게 암이 정말 그 실사구시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시대의 거를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그 시대 거를 제대로 보고 이렇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돼. 그러다 보면 책 같은 거 볼 때 많이 달라져요. 해석하는 법. 내용을 아니니까. 모르면 글자만 보고 해. 제가 척독 아시겠죠? 그러니까 척독을 잘 썼단 말이에요. 사안이 평소 척독을 잘 썼는데 그런 이 자경지 성. 근데 그 자경, 왕언제의 글씨를 경시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참 근데 사안이 왕언제의 글씨 경시하지 한 적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사안이 평소에 그 왕언지 글씨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동진 때 태극전이라는 그 큰 건물을 졌었을 때 왕언지한테 그 글씨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언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언지가 이제 쓰기 싫으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양하면서 그 얘기한 거가 위탄의 고사를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위탄이라는 사람이 그때 잘 글씨를 잘 썼는데 위탄이 그때 그 능어대라는 거가 졌어. 그러니까 능어대를 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질 때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현판을 걸어놓고 그냥 글씨를 안 써놓고 그냥 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현판을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치? 이미 다 져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도르래 같이 이렇게 타가지고 위탄 보고 이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우에 타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머리가 하얘졌어. 그래가지고 위탄이 유언을 남겼어. 앞으로 자손한테 이거 방서 그걸 갖다가 방서, 서서, 편에 뭐 제서 여러 가지 말을 써. 그게 다 옛날에 그 서서의 종류야. 팔체 중에 하나. 그걸 쓰지를 절대로 못하게. 이거 사람 죽게 생겼거든. 머리가 하얘졌으니까. 그러면서 아니 저 사한 그 당신같이 이렇게 유능한 재상이 위탄 같은 사람이 그 죽을 뻔을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일을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사한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때 내가 다른 주석에 보니까 그때 그 왕원지 벼슬이 좀 높았대. 그래서 자기가 할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뻑인 거지. 그러니까 참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정말 알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봤었으면은 사한이 왕원지 글씨를 좋아하고 했었지 경시하는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게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경 왕정 왕원지가 일종의 그 작가서 그러니까 좋은 글씨를 써서 좀 아름다운 무슨 글씨 뭐 이렇게 참 뭐 표현이 너무 거창하면 안 돼. 글씨를 잘 써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 줬어 사한한테. 그러면서 그 일걷기를 필존록 반드시 그 기록해서 보존하라. 옛날에는 그거가 있으면은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젓바리가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저 문서부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내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품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지, 그지? 그럼 거기에 비품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기록물에 있으니까 상당히 영광이잖아, 그지? 글씨 좋은 것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사안이 문득 여기도 문득인지 번번인지. 왜냐면 번번이는 그럴 때마다거든요. 근데 만약 이것이 첫자가 문득이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 받았을 때야,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대요. 몇 번 있었으면 번번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한 장만 받아가지고 편지 한 장 받아갔었을 때는 문득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 번번이야. 번번이 제후 뒤에다가 이 제자를 써서요. 이 제자가 참 제자를 알아두면 좋아. 나도 이 제자에 공포증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보통 제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알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다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특별히 어떤 그 제목이라든가 표제 같은 거를 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벽사 같으면 옛날에 그 놀러 다니면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 갖다가 제벽사라고. 제서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가 글씨를 쓰다라는 뜻이야. 쓰다. 그러니까 제사하면 글씨를 쓰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말도 있겠지. 재화시라는 이거 지금 말로 하면 이게 화제야. 화제한다. 말만 거꾸로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화제를 쓴 거야. 재화시가. 그걸 시로 쓴 거죠. 그치? 따라서 이 제자가 기본적으로는 쓰다 이런 뜻을 항상 깔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 쟤를 우리가 글서자 쓰다라는 걸 글서자만 하니까 이 제자를 쓰다라고 막 하려고 하면 뭐가 좀 그거보다는 좀 더 거룩해가지고 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석을 못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득 그 뒤에다가 써서 답장을 했다. 옛날에는 편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도 참 요새도 우편 안 붙이잖아. 이메일 어떤 때 우편 한 번씩 안 들어가기도 하겠구만. 지금은 이럴 때는 웃는 거야. 심각하게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옛날에 다 우편을 붙였었잖아 이렇게. 우편을 붙이면은 그건 배달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인편으로 한다. 인편이 가니까 내가 이렇게 왕언지가 썼어. 그러면 인편을 해서 준단 말이야. 하인을. 그럼 하인님 거기 가요. 직접 가가지고. 그래서 급하면은 그 답장까지 받아오고. 아니면 전해주고 그냥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잘 보관하래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기다려. 거기서 잘 받았어. 묵혀가지고 줘버렸단 말이야. 자 이거가 서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 심이의한. 그러면서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송관순. 네. 누가 한스럽게 여긴 거예요? 사안이요. 사안이 왜 한스럽게 여겼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건 한스럽게 여긴 아니, 거예요. 아니 한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응? 글씨를 보냈으니까 그 글씨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보냈기 때문에 예. 송관순 그런 의미인가? 네. 자 이게 두 가지 해서 자기는- 지금 응. 갖고 싶은 거 돌려보내. 응.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돌려보냈으니까 그럼 왕언지야. 헌지가 한스럽게 생각을 한 거고 헌지가 한스럽게 생각한 거지. 좀 쉬었다가 속으로 한번 생각한 다음에 말하면서 말이 헷갈려 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한 다음에 하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지금 말하면서 꼬여 머리하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침착하고 저 공부는 그래야 돼. 빨리 급작하게 하는 거. 참 이거는 난 옛날에 이거 번역하면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그냥 한스럽게 여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아까처럼 왕언지 글씨가 그때 유명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글씨를 내가 보존을 안 한 거가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주어가 사안이야. 오히려 뭐 지금 문투가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이 아까 원문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원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자야. 지금 여기다 빼면은 제후답지라고 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원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정확하지가 못하다, 해석하기. 아까 사안으로 보면은 보존을 못 해가지고 한스러운 거예요. 왕이지가 볼 때는 수모를 당해서 한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치? 수모 당한 거잖아. 나 그 잘 보거나 그랬더니 무슨 개떡 같은 거 보지. 내 승질하고 똑같겠지. 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그건 절대로 안 가잖아.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아. 그러는데 지금 이거가 그거 옛날에 뭐 우화의 논서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왕언지가 한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이거 나와. 근데 내가 저거를 봤어요. 그 소담도 봤겠지만 포세신의 예주상 집에 그 서보 논석이라고 있어요.
서버 변호,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심나는 거를 그 푸는 거가 그 포세션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그 동진 시기, 저 오진남북조 시기에 사대부들, 그 귀족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그 귀족들이 굉장히 그 예의가 그 발랐다고 그래요. 실제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렇게 예의 바르고 심지어 여기 뒤에도 나오고 누가 뭐 하고 그러지만 아까 환원이라고 있었었잖아, 그렇지? 환원 아까 현의 아버지가 환원이야. 환원이 아까 그 주가 처음 폐지한 사람이고, 근데 그 환원은 그를 위를 성취했었지만 황제는 못 올라가고 그 아들이 올라갔어. 근데 그 거사를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랬었을 때 그 환연이 이제 황제가 되고 그 나라를 좀 그 만들고 할 때 그때 누가 그 왕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술을 이렇게 그 수고했다니까 술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저 차가운 술을 줬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술 달라. 그러니까 온주를 달라. 따뜻한 온자. 온주를 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 하인한테. 근데 환연이 들을 때는 온자가 그 환원의 온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차가운 술인데 따뜻한 술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불경하게 이렇게 느껴가지고 자기가 죄스러워가지고 땅에 무릎을 꿇고 그냥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의 범절이 발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 왕언지가 아버지보다 자기가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말 자체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을 내가 읽고 나서 더 큰 사람이야. 호세신 말이. 우리는 이것만 놓고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 이 근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가만히 가 생각하니까 송가정이 유교의 관점으로 왕언지가 왕이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자꾸만 들으려고 비유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억지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소가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왕언지가 한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문장의 흐름상. 그러고 이것을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송과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중에 옛날에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아마 그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서로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왕승관의 논서도 나오고 우화의 그 논서표에서도 이 말이 그 나오는데 왕언지가 좀 한스럽게 여겼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때 왕승건은 그 왕이지의 그 직계예요. 근데 거기서 뭐 집안에 무슨 뭐가 있었겠지. 지금 돌아가신 분들한테 안 됐지만 아무튼 여초하고 일중 사이가 나쁘잖아. 나빴대. 근데 실은 나쁘지도 않았었어 내가 보니까. 주위에서 만들고 저렇게 하고 그냥 서로 욕한다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이게 점점 와전되면 뭐 어쩌다 뭐 그냥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본처가 아니네 무슨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등등 등게 다 나와.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원래 사실을 왜곡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그 대립시켜 놓기 위해서 말 꾸며 놓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나 이렇게 보면 왜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착실하고 이렇게 진실돼 보이잖아. 그렇다고 그래. 그래야 말이야. 근데 바깥에서 본 거는 뭐 아니다, 뭐 성질 더럽다, 뭐하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뭐
지금 하다못해 반기문도 뭐 24만 뭐 근데 일단 찔러놓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고마운 걸까. 저 어렸을 때는 내가 우리 선배들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분들한테 내가 정말 많은 것들 했어. 근데 한참 젊어서는 내가 좀 그런 거 공부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료들의 그 시기와 아니면 뭐 어떤 모함 같은 거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거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많이 극복하면서 내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좀 지금 이제 내가 말년이라고 보면은 말년에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내가 또 많이 배우고 공부해. 이젠 좀 뭐 가르쳐 주니까 이젠 자기들이 더 좀 뭐 어떨 때 내가 뭐 틀리면 콕콕 찔리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질투심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서로가 대립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칭찬보다는 험 잡는 것이 많아. 근데 한번 험을 잡기 시작하고 나면 칭찬이 나올 수가 없어. 말이. 근데 요즘에는 좀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또 뭐 문화재 우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전 어느 정도 실적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뭐 이렇게 험 잡고 욕하는 사람이 없고 좋은 식으로 칭찬을 하게 돼. 칭찬을 하게 되면은 나쁜 소리를 안 해. 옆에서 다 칭찬하는데 그럼 나쁘다고 하면 그럼이 나쁜 놈이 되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험담하면 맞아 그럼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거꾸로 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포세션의 그 말이 그것도 다 주에 있어. 근데 지금 나 그거 다루면서 나 그런 거 하면서 되게 뭐 새로운 걸 발견하니까 새로운 어떤 사실 내 말이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좀 승모도 나오지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억지로 지어낸 것 같은 그런 거가 많다. 그 당위성을 목표를 정해가지고 왕원지가 왕의지를 못 따라간다. 이 격차를 두기 위해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회의감은 좀 없지 않을까. 이해되겠죠? 자, 이거 심의위원 그 아까 그래서 사안이 그 자격에게 묻기를